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예상보다 견고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주심은 계속 살아났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위해 펜타닐 문제 해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며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이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도 올라 무려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나스닥도 이날 장중 한때 1.9%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은 예상보다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과 투자자들은 다시 주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17만 7천 개로 증가해 이는 3월 수정치 18만 5천 개보다는 낮지만 시장의 예상치 13만 8천 개를 웃돌고, 최근 12개월간 월 평균 증가치인 15만 2천 개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실업률은 예상대로 4.2%를 유지해 고용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5월 이후 4에서 4.2%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기에 여전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의 예상치 0.3%를 밑돌았고, 연율 상승률도 3.8%로 예상보다 0.1포인트나 낮아 2024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 증시는 이러한 데이터로 침체 우려는 당분간 미뤄둘 수 있어 관세 충격 이전까지 경제가 얼마나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줘. 비록 앞으로의 경제는 약화되겠지만 관세 위기에서 제때 발을 뺀다면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완화될 가능성도 커지기에 이날 중국은 트럼프가 우려하고 있는 펜타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고, 이 같은 행보는 양국이 극단적으로 관세율을 끌어올려 치킨 게임에서 벗어나 양측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시진핑은 최근 며칠간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연료에 대해 트럼프 측이 중국에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라고 전했고, 중국 정부는 일부 인원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고위 인사들과 직접 회담하게 하거나 제3국에서 미국 측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해 결국 이러한 행보로 3대 지수는 또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팔란티어는 6.95%나 올라 단번에 124달러까지 올라왔고, 이에 팔란티어는 이전 종고점인 125달러 코어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RSI는 72까지 올라 팔란티어의 RSI가 70 이상까지 올라는 것은 점점 과매수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는 있지만, 팔란티어는 지난 2월 125달러를 찍을 당시 RSI는 8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팔란티어는 그 이후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 4월엔 66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이후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해 주가는 무려 60%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팔란티어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월가에서 AI 열풍이 불자 팔란티어는 AI 지원 도구로 소프트웨어 차별화에 성공해 지금은 정부의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관련 소프트웨어를 잇따라 주문함에 따라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비록 팔란티어는 지난 2월 트럼프가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는 10%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러한 시기는 팔란티어가 125달러라는 신고가를 찍고 10% 이상 급락을 했던 상황이라, 이후 팔란티어는 관세 전쟁과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4월 초까지는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정부 발주 물량이 여전한 것으로 증명을 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주 5월 5일은 팔란티어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라 1분기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 역시 지난 4분기 36%의 증가세에서 이제는 40%의 성장세를 보여준다면 팔란티어 주가는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란티어는 관세 영향이 크게 없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팔란티어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후 팔란티어는 크게 기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는 또다시 FOMC 통화 정책이 개최되며 이번 5월은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이 무려 96.8%에 달한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성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커져 향후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에 연준은 하드 데이터가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 아마도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는 적어도 7월에야 이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금 증시는 실적 발표 이후
매그니피센트의 주가는 엇갈리고 있고 애플은 중국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관세로 인해 이번 분기에 9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 밝히며 주가는 3.7%나 하락해 아마존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긴 했지만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848억 달러까지 줄어들어 이날 2% 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줬고 이로써 애플은 4월 8일 169달러를 찍은 이후 다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어 아마존 역시 1분기 매출이 9%나 증가해 총이익은 64% 급증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해 이날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은 지난 2월 4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기에 아마존의 주가는 당분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가 정식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로 2% 이상 올라 287달러까지 올라왔고 테슬라는 다음 달까지 오스틴 도로를 달리는 로보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혀 최근 자율주행차 부분인 웨이모와 도요타가 합작 로보택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도 곧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 이날은 엔비디아 역시 트럼프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으로 주가는 2.59% 상승해 114달러까지 올라왔고 그동안 미국은 중동으로 수출된 엔비디아 인공지능 전용칩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이번 중동 순방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해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언어 학습 앱인 듀오링고는 예상보다 나은 매출 전망을 제시하며 주가는 21%나 급등해 2분기 매출은 2억 3,900만 달러에서 2억 4,2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해 시장 예상치 2억 3,400만 달러를 달성했고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신작이 2026년 5월 26일까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주가는 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틀란시아는 부진한 4분기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9% 하락했고 스트리밍 플랫폼인 로쿠 역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8%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결제 서비스 회사인 블락 역시 실망스러운 1분기 매출이 발표돼 주가는 20%나 하락했고 인스타카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식료품 배달 회사인 메이플베이는 2분기 실적 전망에 힘입어 13%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한인 소매업체인 파이브빌로우는 1분기 순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후 주가는 12% 가까이 상승했고 혈당 측정 시스템 제조업체인 데스콤은 1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이후 주가는 16%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